아니 내가 만든 회사인데 급할 때 회사 돈 좀 가져다 쓴 게 그렇게 문제가 될까?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대표님, 그 생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매년 자동으로 세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지급금 1억이 재무제표에 잡혀 있으면 대표님은 아무것도 안 해도 국세청에 매년 돈을 갖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가지급금을 법인 안에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최초로 공개하는 진짜 해결법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우리 회사 재무제표를 확인해보세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나중에 갚으면 되지. 지금 당장 문제 있나? 있습니다. 아주 크게요. 가지급금이 재무제표에 잡혀 있으면 국세청은 이렇게 봅니다. 대표가 회사 돈을 빌려갔으니까 이자를 내야죠. 이거를 인정이자라고 해요. 2026년 기준으로 이율이 연 4.6%입니다. 가지급금이 1억이면 매년 460만원, 3억이면 매년 1380만원. 근데 이 이자를 대표님이 실제로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이 이거 안 낸다고 그냥 넘어갈까요? 절대 안 넘어갑니다. 이자를 안 냈으면 대표님이 그만큼 상여를 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세 고지서가 대표님한테 날아오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가지급금 1억짜리 통장 하나가 매년 460만원씩 세금을 뽑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5년이면 얼마예요? 한번 계산해 보셨나요?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가지급금은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무조사 트리거가 됩니다. 가지급금 금액이 자본금 대비 일정 비율을 넘기 시작하면 국세청 레이더에 딱 잡히게 돼 있어요. 국세청에선 이미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기업 신용평가에서 가지급금이 크게 잡혀 있으면 재무 건전성이 낮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순간 바로 정책자금 심사에서 탈락이에요. 매출도 잘 나오고 신용도 좋은데 가지급금 하나 때문에 수억짜리 정책자금을 못 받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지급금이 위험하다는 건 알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가지급금 위험성을 아시고 이거를 해결하려는 대표님들은 이미 몇 가지 방법들을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퇴직금, 배당, 자사주 매입 소각, 개인 특허, 기술의 법인 양도,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지금 말씀드린 이 방법 모두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맞아요. 그래서 핵심만 빠르게 짚고 넘어갈 거고, 영상 마지막에 이 방법보다 훨씬 강력한데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모르고 있는 방법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영상 끝까지 보셔서 놓치지 마세요. 일단 첫 번째는 퇴직금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퇴직금은 급여랑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다르죠. 같은 1억을 가져가더라도 급여로 받는 것과 퇴직금으로 받는 건 체감이 완전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그럼 퇴직금이 답이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퇴직금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오히려 더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정관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미리 깔려 있어야 이 카드에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무런 규정 없이 갑자기 큰 퇴직금을 만들면 국세청이 이게 진짜 퇴직금 맞나? 그 순간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카드는 맞지만 미리 준비된 회사에서 훨씬 더 잘 맞는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배당으로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회사에 쌓인 이익 잉여금을 배당으로 받아오고 그 돈으로 가지급금을 갚는 구조예요. 자연스러워 보이죠? 근데 이 배당도 막상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요. 배당 가능한 이익이 실제로 있어야 하기도 하고, 대표님 개인 금융소득 전체 구조랑 주주 구성까지 전체적으로 같이 봐야 됩니다. 겉으로는 이게 깔끔해 보이는데 막상 계산해 보면 이거 세금 생각보다 있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연스러워 보여서 많이 혹하지만 막상 따져보면 챙길 게 많은 방법이라는 거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방법인데, 회사가 대표님의 주식을 사들이고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갚는 방식이에요. 상황에 따라 세금 구조를 정교하게 짤 수가 있어서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알려진 방법일수록 겉으로 흉내만 내면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가치평가, 거래 절차, 대금 흐름까지 모든 게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급하게 건드리면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지분 문제, 주주 문제까지 같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강할 수는 있지만 준비 없이 들어가면 이게 가장 복잡해질 수 있는 카드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개인 특허 또는 기술의 법인 양도예요. 대표 개인이 가진 특허나 기술을 회사에 양도를 하고 그 대가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 조건이 맞는 회사라고 한다면 꽤 매력적이에요. 근데 핵심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권리가 정말 대표 개인 것이 맞나? 이게 가장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회사 업무 과정에서 나온 기술이라면 개인 것이 아니라 회사의 권리로 봐야 할 수도 있거든요. 권리 관계가 분명하고 가치가 설명될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기는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제조업이나 기술업종처럼 실제 특허나 노하우가 있는 회사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방법들은 이미 알고 계신 대표님들도 많으실 거고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서 가지급금을 해결한 사례들도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대부분의 대표님이 모르는 방법이기도 하고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자본전입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어렵게 들리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회사가 열심히 벌어서 쌓아놓은 이익, 재무제표의 이익 잉여금으로 잡혀있는 그 돈이요. 이 돈은 어차피 나중에 배당이나 급여로 빼면 세금이 붙는 돈이에요. 그냥 뒀다가 세금 맞을 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자본으로 전입해서 무상증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주인 대표님한테 주식이 생겨요. 현금 한 푼 안 쓰고 주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 주식을 회사가 자사주 매입으로 사들이면 대표님 손에는 현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현금으로 가지급금을 갚으면 되는 겁니다. 이 한 구조가 있으면요. 어차피 세금 맞을 이익 잉여금을 활용을 해서 가지급금을 정리하면서 세금 절세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배당으로 빼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게 짤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이익 잉여금이 실제로 쌓여 있어야 하고 주주 구성이나 지분 비율까지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님 혼자 건드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전문가랑 같이 짜야 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두 번째 방법은 임원 급여체계 사전 설계와 분할 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급여로 갚는 거야. 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핵심은 이 순서와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대부분의 대표님이 가지급금이 생긴 다음에 급여를 갑자기 확 올려서 한 번에 갚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해 소득이 확 올라가면서 세율이 최고 구간까지 확 뛰어버립니다. 갚으려고 받은 돈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정관에 임원보수 규정 세팅을 하고 매월 일정 금액씩 나눠서 가지급금을 분할 상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소득이 한 해에 몰리지 않습니다. 세율 구간이 낮게 유지가 되면서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이 훨씬 많아집니다. 대표님께서 가지급금 1억을 한 번에 급여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고 24개월로 나눠서 받으면 세금이 얼마인지 대표님이 직접 계산해 보세요. 차이가 바로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미 가지급금이 있는 대표님도 이 구조로 전환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에요. 가지급금이 가장 크게 터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대표님이 은퇴를 하거나 법인을 정리를 할 때입니다. 법인을 청산하면 남은 재산을 주주한테 돌려주게 되는데 이때 가지급금이 잡혀 있으면 청산 자산에서 가지급금이 먼저 상계 처리가 돼요. 대표님이 받을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청산 소득에 세금까지 붙어버리면 이중으로 손해가 납니다. 이 30년 열심히 쌓아온 회사를 정리하는 시점에 가지급금 때문에 수억 원이 날아가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당장 급하지 않아도 반드시 정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바로 우리 회사 재무제표에 가지급금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정리가 필요하시면 댓글 고정 링크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대표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정확하게 방향성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텍스브릿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